예측 오류와 자유에너지 원칙, 자유에너지 최소화의 원칙. 칼 프리스턴은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신경학 교수로서 오늘 네 분야에서 한 명이다. 노벨상을 받을 만한 후보 리스트가 매년 발표되는데 프리스턴은 뇌과학자로서 유일하게 여러 차례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프리스턴의 자유에너지 원칙은 현대과학 있어서 계산, 신경학, 신경과학, 인공지능, 정신건강의학, 행동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걸쳐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프리스턴의 자유에너지 원칙은 기본적으로 뇌를 일종의 헬름홀츠 머신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뇌를 상형적인 과정 및 하형적인 과정을 통해서 능동적인 추론과 예측적인 조절을 수행하는 다층적이고도 위계적인 네트워크를 파악한다. 감각 자료를 바탕으로 지각 필린을 생성하는 과정이 헬름홀츠 머신의 인지 모델이고, 그러한 지각 필린에 대한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지각이라는 경험을 생성 모델이다. 시지각을 예로 들면은 우리는 모든 감각 자료를 제로 베이스에서 분석해서 시지각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미 가지고 있는 내적 모델을 기반으로 예측 오류에 집중해서 처리한다. 이 내적 모델이 가축법에서 말하는 주어진 규칙이고 베이지안 추론에서 말하는 사전 확률이다. 뇌는 여러 감각 시스템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감각 자료를 바탕으로 그러한 감각 자료를 발생시킨 원인을 최대한 정확하게 추론해내고자 한다. 물론 어두운 두개골 속에 갇혀있는 뇌는 일부 외부적인 원인에 직접 접근해서 확인할 수는 없다. 자유에너지 원칙에 따르면 모든 생명 시스템은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경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경계 밖에서 주어지는 외적 정보와 경계 안에 존재하는 내적 모델 간의 괴리가 곧 서프라이즈이며 예측의 오류이다. 줄여서 자유에너지 최소화의 법칙이라고 한다. 하나의 생명체가 자신의 움직임의 결과를 추론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적절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뜻이다. 사전 지식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뇌는 다양한 감각기관에서 전달되는 정보와 사전에 이미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해서 지각 필린을 생성해낸다. 예측 오류 수정의 움직임이 관여하는 개념은 헬름홀츠도 이미 갖고 있었던 것 같다. 이전에 헬름홀츠는 비록 예측 오류라는 용어 자체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내가 지각 과정에서 움직임을 통해 자신의 가설을 테스트한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프리스턴의 능동적 추론과 매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에는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자유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조치, 자의식. 프리스턴의 자유에너지 원칙은 감각 정보의 처리 과정과 행위 정보의 처리 과정이 본질적으로 같은 구조를 지닌다고 본다. 자유에너지 원칙에 따라서 뇌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자면 내부 상태를 주관하고 자유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어떤 주체, 에이전트의 존재가 꼭 필요하다. 정리하자면 능동적인 추론은 감각 자료에 대한 베이지안 추론을 통해서 자유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미 주어진 기존 정보들 가운데서 현재 주어진 감각 자료를 해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프라이즈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측을 하는 것이다. 저 능동적인 추론의 목표는 행위를 통해서 예상되는 서프라이즈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배고픔을 피하고 싶다거나 다치고 싶지 않다는 등의 의도가 개입이 되고 이것이 바로 의식의 기반이 된다. 뇌에 전달되는 감각 정보에는 외부 환경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몸의 움직임이나 위치에 대한 고유 감각 자료와 신체 내부의 내장기관으로부터 전해지는 내부 감각 자료도 지속적으로 주어진다. 뇌는 특히 내부 감각에 대한 추론을 바탕으로 통증이나 감정을 구성해 낸다. 특히 이 특정 감각 정보가 뇌의 내부와 외부 중에서 어디에서 오는지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움직임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다. 정리하자면
자유에너지 최소화의 법칙에 따라서 모든 생명체의 뇌는 자신의 내적 모델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감각 정보 간의 괴리를 최소화하려 하고, 이에 따라서 예측 오리를 저리를 내재적인 시스템이 구축되는데, 이 시스템의 최상단에는 철원하는 주체인 자의식이 등장하게 된다. 자의식은 예측 오류 최소화 과정의 논리적이고도 필연적인 기결이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개념이 자기확증이다. 자기확증이란 어떤 가설에 대한 근거가 하나의 특정 사건밖에 없고, 동시에 그 사건 자체의 의미는 전적으로 그 가설에 의존하는 상태다. 감각 정보의 유입과 능동적인 추론을 통한 예측 오류의 최소화라는 사건 자체가 에이전트의 존재라는 가설을 증명하는 설명 증명의 순환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뇌는 자유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 지각, 학습, 의사결정 등도 자유에너지 최소화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 자유에너지 최소화의 법칙은 수학적인 모델을 통해서 인간의 지각, 인지, 운동, 감정, 의사결정 등 폭넓은 뇌의 작동 기제를 모두 설명하고자 하는 야심찬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서프라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내적인 모델을 수정한다는 것은 곧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움직임에 관해서 끊임없는 의미 부여와 예측을 한다는 뜻이다. 우리의 시기에는 자유에너지 최소화의 과정이 곧 스토리텔링으로 나타난다. 의식의 본질은 지속적인 스토리텔링이고, 이러한 스토리텔링이 곧 내면 소통이다. 마코프 블랭킷, 능동적인 추론 과정을 위한 모형. 마코프 체인과 마코프 블랭킷. 자유에너지 원칙은 뇌의 기능만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 아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물론 인간 사회의 조직이나 인공지능 시스템의 유서 생명 현상을 설명하는데도 자유에너지 원칙은 유용한 이론적인 틀이 될 수 있다. 생명 현상에 대해서 논의하려면 살아있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경계에 대해서 먼저 논의해야 한다. 살아있는 생명체의 내부와 외부 환경을 구분할 수 없으면 생명 현상이라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생명체의 경계는 내부, 외부를 완전히 차단하는 단절과는 다르다. 경계는 외부에서 내부를 직접 관찰할 수 없게 한다. 오직 내부를 둘러싸고 있는 경계만이 관찰할 수 있을 뿐이다. 내부 상태와 경계는 베이지안 추론을 통해서 항상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자기 생성을 할 수 있게 된다. 마코프 블랭킷에서 마코프 체인이라는 개념을 유대화, 펄이 확장해서 발전시킨 것으로 먼저 마코프 체인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자. 수학자 안드레이 마코프는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에 확률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논의하면서 마코프 체인의 개념을 제안했다. 하나의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그 이전의 사건의 영향을 받을 때 두 사건은 마코프 체인으로 묶여 있다고 정의한다. 동전 던지기를 계속한다고 가정해보자. n번째 앞면이 나올 확률은 그 직전이나 그 이전에 앞면이 나오는지 뒷면이 나오는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사건이다. 하지만 우리는 동전 던지기처럼 사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사건들의 관계는 별 관심이 없다. 가령 내가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 내일 비가 내릴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두 사건은 독립적이고 우리는 두 사건이 어떠한 관계인지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물론 얼핏 보기에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일들이 복잡하게 또 얽힐 수는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확률론적으로 얽혀있지 않는 독립적인 두 사건을 일반적으로 함께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 집중해보자. 한 지역에서 어느 선거 당 후보가 당선되는가는 다음 선거 결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두 사건은 마코프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오늘 내가 무슨 색 옷을 입을지는 아마도 내가 어제 무슨 색 옷을 입었는지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내일 무슨 색 옷을 입을지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크다. 마코프 체인 개념이 특히 유용한 분야는 커뮤니케이션이다. 한 음절이나 단어의 의미는 바로 직전이나 직후에 등장하는 음절이나 단어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마코프 블랭킷은 마코프 체인으로 묶인 여러 사건의 도표에 관한 것이다. 펄은 각 사건 간의 확률적인 관계를 그림으로 묘사하는 그래프 모델에 대해 논의하면서 마코프 블랭킷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여러 사건의 발생하늘이 복잡하게 얽혀서 서로 영향을 받고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하나의 특정 사건 또 노드 A가 어떤 상태인지를 또 노드 A와 마코프 브랭킷이다. 다시 말해서 A와 마코프 브랭킷은 그들의 상태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면 그 밖에 있는 모든 노드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든지 영향을 받지 않고 노드의 상태를 확률적으로 조건짓는다. 이것이 마코프 브랭킷인 이유는 마치 다운처럼 타깃이 되는 특정 노드 A를 둘러싸서 보호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마코프 브랭킷은 특정 노드와 다른 모든 노드를 구분하는 경계로서의 노드다. 어떤 유기체의 내부를 노드 X라고 하자. 이때 마코프 브랭킷은 노드 X를 둘러싼 일종의 경계다. 마코프 브랭킷은 공간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내부와 외부의 경계이지만 시간적 관점에서 보면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현재다. 미래를 예측하는 데 필요한 과거 경험으로부터의 정보는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뜻이다. 마코프 브랭킷을 통해서 본 생명체의 4가지 상태는 자유에너지 원칙에 따르면 생명체에는 외부, 내부, 감각, 행위의 4가지 상태가 있다. 감각 상태의 행위 상태의 작동 방식은 매우 비슷하다. 둘 다 예측 오리를 생산하며 동시에 예측 오리에 대해서 업데이트된다. 가령 어떤 시각 정보가 유입되는 그것을 해석하는 데 가정적 정보를 골라내고 그 시각 정보가 발생한 원인을 추론한다. 추론한 결과 계속 유입되는 시각 정보에 적용할 때 차이가 나게 마련인데 이 차이가 바로 예측 오류이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감각 정보와 내적 모델에서 생성하는 예측간의 차이가 바로 예측 오류이고 이 예측 오류를 바탕으로 감각 정보를 바꾸기 위한 것이 행위이다. 그리고 예측 오류를 바탕으로 예측 내용을 바꾸는 것이 지각이다. 행위, 감각, 내부, 외부. 레어 추론 시스템은 예측 오류를 바탕으로 행위를 통해서 새로운 감각 정보를 얻고 동시에 감각 정보에 대한 예측을 바꿔서 지각 내용을 업데이트한다. 마코프 브랭킷의 행위 상태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내부 상태와 마코프 브랭킷 자체의 엔트로피를 감소시킬 수 있다. 행위는 구조적인 기능 즉 통합이 유지되도록 한다. 이것을 스스로 조직하고 만들어낸다는 의미에서 자기 생성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생명체 외부 상태, 내부 행위, 감각, 상호작용 방식을 마코프 브랭킷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논의하게 될 내면 소통의 개념화에 큰 도움이 된다. 내부 상태는 안에 있는 것, 행위 상태는 내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외부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 감각 상태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내부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내부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위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확률적인 영향이라는 뜻이다. 결정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의식은 움직임 자체가 주는 감각 정보와 움직임의 외부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얻어지는 감각 정보를 통해 세상에 관한 단일한 이미지를 생성해낸다. 의식은 행위와 지각, 대상과 인식 사이의 끊임없는 소용돌이로부터 떠오른다. 대개 감각 행위 관련 정보는 마코프 브랭킷의 자체적인 능동적인 추론 시스템으로 처리된다. 내 의식은 내 몸에 느끼는 모든 감각이나 내 행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알지 못하며 다 처리하는 것도 아니라 다만 이 모든 것을 소용돌이 한가운데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존재하는 것이 바로 나다. 이것이 바로 뇌과학자 로돌프 지나스가 말하는 소용돌이로서의 나의 의미이다. 소용돌이로서 나의 의미다.